눈에서 피가 나요. 어때요? 아, 네. 내가 안과 빨리 가야지.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양치하다 잇몸에서 피가 나요. 피가 좀 났네. 내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잇몸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첫 신호거든요. 구강질환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전신질환으로도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특히 당뇨병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잇몸 질환이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입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냥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면은 여러분 이제 잇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잇몸병은 도대체 초기 증상이 뭘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 말씀 드리거든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 가라는 내 몸의 사인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떠올라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피가 나요. 어때요? 아, 네. 내가 안과 빨리 가야지.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양치하다 잇몸에서 피가 나요. 피가 좀 났네. 내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잇몸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첫 신호거든요. 이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잇몸병의 초기 증상은 바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출혈이거든요. 출혈이 난다? 잇몸병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상처 난 거 빼고요. 이렇게 잇몸병이 시작이 됐는데 잇몸병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신 박 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자, 잇몸 질환을 네. 우리가 치은염과 치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치은염입니다. 단순히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들의 염증이 잡히는 건데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뼈까지 염증이 퍼지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치조골, 잇몸뼈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잇몸병을 가장 일으키는 주 원인은 바로 세균인데요. 그 세균이 바로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죠? 치아에 있는 치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잇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석이 자체가 실제로 세균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치석이 내 치아에 붙어 있으면 점점점 잇몸을 내려가면서 잇몸 뿌리쳐 내려가거든요. 그럼 점점점 뼈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잇몸 치아 뿌리를 잡아줬던 잇몸뼈가 사지기 때문에 치아가 결국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구강 질환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잇몸 질환 때문에 그것이 전신 질환으로도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잇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잇몸 질환이 하나의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질환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적인 치료와 진단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계단식으로 아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아파요. 잇몸이 붓고 흔들리고 욱신욱신해서 아픕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또 지나면 또 다시 아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잇몸뼈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자각했을 때는 이젠 치아 너무 많이 흔들리네. 환자가 자각했을 때는 대부분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고 내 잇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안타까지만 아플 때 오시면 좀 늦습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아플 때 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잇몸 질환을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누구나 알고 있죠? 뭡니까? 바로 양치질. 아, 네.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양치가 제일 중요하죠. 네. 양치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양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은 아니라 잇몸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잇몸 져 있는 분들은 나는 잇몸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 칫솔로 나는 잇몸을 닦을 거야. 그 느낌을 닦아주시면은 확실히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자, 보조적으로 요즘 워터픽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워터픽 정말 강추합니다. 워터픽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층간 칫솔을 대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안솔을 네. 더 좋아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터픽을 사용해서 음식물도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칫솔로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터픽 쓰는 거 정말 강추하고요. 근데 워터픽 자체가 가장 큰 단점이 있거든요. 워터픽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습기처럼 세균이 번식이 잘해요. 워터픽은 세균 관리만 잘 하신다면 사용하실 때 정말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실에 가면요. 층간 칫솔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칫솔도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에 내 양치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전동 칫솔 쓰세요.
확실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치의 달인이다. 잘할 수 있다. 일반 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느냐. 그리고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과에서 많이 처방한 약 중에 하나잖아요. 가글약 클로르헥시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클로르헥시딘은 사실 일반 의약품이긴 한데요. 이거는 의사의 권장 하에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박 원장님? 네, 클로르헥시딘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클로르헥시딘 같은 대체 경우는 뭔가? 왜 제일 치과는 중요한 항상 게 이걸 처방해 주지? 근데 내 것도 처음 왔네요. 감기를 아, 했을 때. 맞아요. 구강 내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세정제랑은 달라요. 구강 세정제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클로르헥시딘은 정말 구강 세균을 죽이는 소독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타딘, 베타딘 이런 것도 소독약이 따로 있거든요. 빨간 약. 예, 빨간 약이죠. 옛날에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거 같은 역할인데 클로르헥시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주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2주 이상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설명해 주실 거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구강미생물학 A뿔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구강미생물학 시험인데 시험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배점이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클로르헥시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근데 생각보다 그 당시 그걸 풀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전 풀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입안에는 좋은 좋은 균과 나쁜 균 같이 있습니다. 근데 클로르헥시딘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냥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면은 세균들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랄 플로라고 하는데 오랄 플로라가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배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클로르헥시딘이 개운하거든요. 이거를 구강세정제 생각하고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있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 방법. 약국에서 사십시오.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국에 쓰시고 중요한 거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약사님과 꼭 상의를 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자, 클로르헥시딘이 얼마나 좋냐면 저희가 정말 많이 써요. 실제로 치과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 저 오늘도 한 15번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구 도갈 때 쓰잖아요. 기구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토클레이브를 하거든요. 멸균을 고온 고압의 멸균기가 있는데요. 그 멸균기에 넣지 못하는 거는 실제 저희가 클로르헥시딘을 통해서 살균을 합니다. 그렇게 그만 효과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임플란트 염증 쓸 때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클로르헥시딘 액을 이용해서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저희가 그거를 이제 도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좀 보철물 있잖아요.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 이런 걸 좀 살균하고 싶다, 소독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로르헥시딘에 저는 담궈요. 그러면은 세균이 말끔히 사라지죠. 향도 좋고 깨끗해진 느낌이 마구마구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가 많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스킬러로 일일이 다 청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로르헥시딘을 활용합니다. 치간 칫솔에 클로르헥시딘 한번 담가서 치아를 닦아보세요. 정말 치아가 개운해지고요. 그 사이에 염증이 잡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르헥시딘 사용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은 바로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안에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는데요. 이 둘 다 이 클로르헥시딘이 잡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실 때는요, 꼭 기간을 2주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